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무님 원자 흥재입니다. 우리 8월 1일부터 우리 수능 완성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제 메인 커리큘럼이죠.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저처럼 풀어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메가스터디나 대성마일 선생님들은 자기 교재 하느라 바쁘지 이렇게 수능 특강, 수능 완성까지 안 해준단 말이야. 우리 친구들이 제 강의를 진짜 많이 보죠. 그래서 올해 유독 제 수능 특강 영상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거의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는데 뭐 사실은 이제 저는 수능 강사긴 한데 이거 내신용으로 듣는 학생들이 또 많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내신으로도 뭐 도움이 되고 수능도 도움이 되고 그러는데 몇몇 강사들이 수능 완성을 풀지 말라 그래.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고 이맘때쯤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엔제를 많이 하잖아. 엔제. 엔제. 저는 수능 완성만큼 좋은 엔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뭔가 할 게 없다. 나는 사회보다 뭘 더 하고 싶은데 할 게 없다 하시는 분들도 수능 완성을 들으시면 좋고. 그다음에 당연히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기본으로 해야 돼요. 왜냐면은 매년 평가원에서 뭔가 와 이거 새로운데 싶은 것들이 있거든. 그게 항상 그 해 수특이나 수능 완성이 있어.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수능 완성을 제가 총 16개 단원으로 구성을 했어요. 저희는 16강으로 종강을 할 거고요. 우리 8월 1일에 개강해서 총 5주 동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웬만하면은 업로드를 매주 월수금 6시에 딜레이 되지 않게 업로드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완성 단원 요 강좌는 어떻게 구성을 할까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내가 사실 기출 커리큘럼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촬영했는데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좀 속상해. 근데 이제 기출이 정말 중요하긴 하단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것부터 고르라 그러면 1번이 기출이고 2번이 수능 완성, 3번이 수능 특강이거든. 그래서 이제 기출에서 중요한 문제가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기출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많이 안 봤죠. 그래서 우리 개념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반기이기 때문에 지금 개념 공부하면은 너네 재수야. 그래서 개념은 따로 안 할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선지나 중요한 표현에서 제가 개념 설명을 하기는 할 거예요. 이제 개념만 따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지는 않을 거고 근데 이제 매 강의마다 제가 옛날에 개념을 기출 강의에서는 단어 시작하기 전에 항상 설명했어요. 그거 링크를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이제 개념이 내가 이 부분은 좀 약하다, 좀 많이 틀렸다 싶은 학생들은 제가 기출 강의에서 개념 정리한 거 그다음에 내가 개념을 또 이렇게 막 인간 강사들처럼 막 이렇게 막 이것저것 다 설명하지 않고 정말 핵심만 모아서 압축적으로 단원당 15분에서 20분 정도로 다 설명하거든. 근데 거기에 수능에 나오는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심화 개념, 그 다음에 문제풀이 팁까지 다 들어있어요. 많은 강사들이 이걸 개념 강의를 하면서 막 한 단원에 40분, 50분씩 도대체 뭘 설명하는지 모르겠어. 20분이면 되는데 개념 설명 이렇게 길지 않게 해놨으니까 가서 보시고요. 그래서 각 단원마다 역대 평가원이나 아니면은 교육청이더라도 좀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정말 좋은 문장들을 기출을 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를 얘는 저는 항상 전 문항을 모든 선지 다 분석해드려요. 개념이 있기는 하다니까. 개념이 있긴 있어요. 중요한 선지나 중요한 표현, 그다음에 기출, 그다음에 수능 완성에 있는 거의 이 정도면은 올인원이에요. 올인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요것만 들으셔도 한 3등급까지 받는 데는 저는 지장이 없다고 봐요. 3등급까지 받을 수 있을 거고 수능 완성이 제가 풀어봤는데 꽤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제 강의를 듣기 전에는 다 풀어오셔야 되고 이제 저랑은 풀이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이제 제 이번 커리큘럼의 이제 썸네일이거든요. 이제부터 진짜 사회문화 이제 진짜 하셔야 되죠. 수능 완성 1등급 받아요. 여기 사문이거든요. 이게 원래 제 이름을 넣으려고 그랬어요. 유종면 이렇게. 너무 약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같잖아.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름을 뺐습니다. 이거를 보고 따라 만든 건 맞아요. 이걸 따라 만든 건 맞는데 아무 관련도 없는 거 아시죠? 지지하지도 않고 지지하지 않지도 않고 대통령이니까 저는 대통령이면은 응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누구더라도 막 우리 정당 대통령은 응원하고 막 남의 정당 대통령은 막 망했으면 좋겠다. 이거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고요. 내가 막 무슨 얘기를 해야겠다. 맞아. 이거를 왜 16강으로 구성을 했냐면 우리 수능 완성 뒤에 실무가 5회 있죠. 이 실무 5회는 우리 9월 모의고사 이후에 제가 실무 커리큘럼을 개설을 해요. 그 실무는 100% 자체 제작 실무야. 내가 시간과 비용을 정말 많이 들였어요. 돈 진짜 많이 썼다. 이 실무 5회에 자체 제작 여기 총 8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원래는 수능 대비 실무만 만들려고 했는데 구모 대비를 2회를 제작했어요. 구모 대비 2회는 8월 16일이랑 23일에 공개가 됩니다. 제가 만든 실무는 일단 그 텔레그램에도 뿌릴 거고요. 그다음에 오르비에도 뿌릴 거고, 그다음에 제 유튜브 링크에도 구글 드라이브로 올려놓을 테니까 어디서든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해설지가 없는 실무예요. 왜 해설지가 없냐면 나는 공부를 할 때 해설지를 보는 것보다는 풀이를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해설지 대신에 제가 해설한 영상을 QR코드로 담아가지고 시험지를 같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모의고사를 푸시고 QR코드를 통해서 이제 해설 강의로 공부를 하시면 답은 올려드릴 거예요. 답은 올려드릴게. 아무튼 이렇게 제가 강의 준비를 했고요. OT는 뭐 이 정도로 하고 저랑은 우리 1강을 한번 봅시다. 우리 1강 사회문화현상이 이해가 되겠고 우리 다 교재 있죠. 저도 교재를 풀어봤어요. 교재 풀어봤는데 다 풀었어 끝까지. 이거 끝까지 푸는데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 자 우리 1단원 사회문화현상의 이해 우리 시작해봅시다. 우리 사회문화현상의 이해 단원에서는 총 이제 2가지 테마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연현상이랑 사회문화현상을 비교하는 거. 이게 이제 꼭 반드시 한 문제로 출제가 돼요. 100% 한 문제 출제되고 얘는 2점짜리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 특징이 있죠. 항상 1번으로 출제가 돼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죠. 이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100% 한 문제 출제가 되고 얘도 사실 2점짜리로 출제가 되는데 가끔 이제 유형을 꽂거나 아니면은 뭐 제시문의 길이가 길거나 하면은 3점짜리로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어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1강만 여러분들이 들으시더라도 최소 4점에서 최대 5점을 획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강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요 이제 자연현상이랑 사회문화현상을 비교하는 단원의 제 주요 기출을 볼 건데, 얘는 역대 평가원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비교하는 문제 중에 작년 구모가 오답률이 제일 높았는데
얘는 1번 주제에 9월 모의고사 당시에 오답률 2위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도표 다음으로 어떤 킬러지 킬러.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성을 좀 하셔야 돼. 여러분은 죄가 없죠. 우리 여러분들은 작년 공부를 안 봤을 테니까. 근데 이제 선배들이 이 문제를 개판을 쳐놨다. 그럼 이제 작년에 제 학생들도 이거 정말 많이 틀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자연현상이랑 사회문화현상의 구분 기준을 스스로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당연히 인간의 의지나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돼요. 인간의 의지나 의도가 개입이 되어 있는가, 이걸로 판단하시면은 95%는 해결이 돼요. 근데 나는 이 밑줄친 부분이 인간의 의지나 의도가 개입되는지 잘 모르겠다, 잘 안 보인다, 명확하지가 않다 싶으시면은 제가 이 설명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주어가 그 문장의 주어를 보는 거야. 주어가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를 일단 보시고, 자, 우리 사람이면은 보통 사회문화현상이고 사람이 아니면은 보통 자연현상이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설명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사람, 주어가 사람인데 생리현상이나 아니면은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현상들은 주어가 사람이더라도 사회문화 현상이 아니에요. 알람이 왜 지금 울리지? 주어가 사람이더라도 사회문화 현상이 아니다. 예를 들면은 형 하품을 가끔 하지. 하품할 때 막 하품해야겠다. 그래서 하품해? 저 이제 가끔 재채기 하거든요. 제 재채수가 진짜 큰데, 저희 뭐 재채기를 할 때 막 나는 10분 있다 재채기 해야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재채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다음에 형 디스크 터졌죠? 디스크가 의지나 의도를 가지고 터졌어? 아니죠. 어쩌다 보니까 터진 거잖아. 그거는 자연현상이야. 그래서 주어가 사람이더라도 생리현상이나 아니면 무의식 중에 뭐 다리를 떤다던가, 약간 이런 신경이 그냥 뭐 반사해가지고 뭐 움직이는, 눈을 깜빡거린다던가, 이런 거는 자연현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은 우리 100%다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외에 기준은 없어야 돼요. 기준은 사실 하나야. 사실 하나 되는데 이걸 못하는 너네들을 위해서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기준은 하나다. 이 외에 막 제3의 기준, 제4의 기준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기억부터 일까지 밑줄 친 부분이 자연현상인지 사회문화현상인지 우리 사회문화를 본 지 7년이 넘은 경민이 형이랑 같이 해볼게요. 자, 모기가 물리지 않게 해주는 특수오일이 개발됐대. 자, 개발된 거는 인간의 의지나 의도가 개입된 거야? 그렇죠. 그쵸? 그럼 얘는 사회문화현상이겠지? 기억은 사회문화현상이고요. 니은 사람의 젖은 피부에도 모기가 앉을 수 있는 거는 인간의 의지나 의도가 개입된 거야? 아니죠. 아니죠. 얘는 자연현상이죠. 그 다음에 이 디귿이 정말 논란이 많이 됐던 디귿을 볼게요. 모기가 사람의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대요. 특수 오일이.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50% 정도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이 특수 오일은 사람이 만든 거고 사람이 모기가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지나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문화 현상이다 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아니에요. 특수 오일을 만든 거는 사회문화 현상인데 그
그 특수 오일에 있는 어떤 성분이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그 성분이 모기가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하는 거는 어떤 화학 물질과 모기 가세 이런 거 상호작용이거든. 그 다음에 나 그럼 이게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모기가 사람이 피부에 앉는 것을 차단하는 거에 주어를 뭐라 그랬잖아. 주어가 사람이야? 특수 오일이죠. 얘가 주어잖아. 주어. 이 특수 오일을 사람이 만들었는지 뭐 어디서 뭐 발견한 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문장 그대로 얘가 모기가 사람의 피부에 앉는 걸 차단하는 거. 요거는 자연현상입니다. 얘는 자연현상이에요. 요게 정말 어려웠고 리을 댕결과 말라리아 등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도 인간의 의지나 의도가 개입되지 않은 자연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평가원이 좀 악랄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이제 기역부터 리을까지 하면은 자연현상 2개, 사회문현상 2개 주거든. 근데 이걸 좀 어렵게 내기 위해서 자연현상을 또 3개를 줬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히 디귿은 사회문현상이겠지 이러고 문제를 푸시면은 망하는 거죠. 1번 기역과 같은 현상은 우리 사회문현상은 필연성이 아니라 개연성이죠. 1번 틀렸고요. 2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확률이 아니라 확실성의 원칙입니다. 3번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자연현상과 달리 자연현상이야? 이 둘은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달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고요. 같이 함축적인 거는 사회문현상이에요. 틀렸고요. 4번 디귿과 달리 자연과 달리 리을은 자연 둘 다 자연이죠. 다르지 않죠.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 것도 우리 사회문현상이고요. 5번 리을과 달리 기역은 자연과 달리 사무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합니다. 답은 5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괜찮죠? 괜찮죠? 여기 이제 기갈상에서 할 건데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수능 완성 펴시고 우리 5페이지 1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얘도 이제 기역부터 리을까지가 어떤 현상인지를 미리 찾아주셔야 되는데 볼게요. 기역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거는 무슨 현상이야? 사용 현상이죠. 니은 심장이 매우 빠르고 불규칙하게 수축함으로써 실제적인 심박 출량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가늘게 떠는 상태였대. 이건 무슨 현상이야? 뭐야? 자연현상이죠. 이거 의지나 의도를 가지고 막 나는 심장이 가늘게 떨어야지 이러고 하는 사람 있어? 없어요. 자연현상이요. 디귿 심장의 강한 전류를 일시적으로 통과시켜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제세동수를 시행한 거는 인간의 의지나 의도가 개입된 사회문화 현상이고요. 리을 심정지가 발생된 후 4분이 경과하면 뇌세포 손상이 시작되는 거는 자연현상이죠. 기역, 디귿, 사문, 리을, 리을, 자연 이렇게 나왔고요. 1번부터 볼게요. 기역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는 자연과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통해 뭐가 가능하냐. 일단 틀렸는데요. 이게 틀린 건 알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대부분이 경험적 자료, 이건 공통점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경험적 자료가 무슨 뜻인지 알아? 요걸 알아야지. 이게 그냥 공통점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험적 자료가 뭔데 공통점인지가 중요한 거죠. 경험적 자료는 뭔 뜻이냐면 실제 존재하는 자료를 경험적 자료라고 하는 거거든. 누군가가 이미 연구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누군가의 경험이죠. 그래서 경험적 자료라고 하는데 우리 실제 존재하는 자료로 자연현상. 여러분들 뭐 지구과학 같은 거 공부하면 지구과학 책으로 하죠? 그거 경험적 자료지.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잖아. 근데 뭐 심리학 같은 거 공부하실 때도 책으로 하죠? 그것도 이제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잖아. 심리학은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건데. 그래서 둘 다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가 가능합니다. 경험적 자료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기역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필연성이 아니라
사회문 현상이죠. 이제 이런 것들 좀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자연현상이랑 사회문 현상이, 우리 자연현상은 보편성만 나타나요. 사회문 현상은 보편성도 나타나는데 특수성도 나타나거든. 일단 요걸 아셔야 되고, 요거에서 파생되는 선지가 뭐가 있냐면, 자연현상은 보편성이 강하다, 이라는 선지가 한 번쯤은 나올 거야.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어야 돼요. 얘는 특수성이 강하겠죠. 당연히 얘는 특수성이 없으니까 자연현상의 특수성이 강할 수밖에 없고, 얘는 보편성이랑 특수성이 둘 다 나타나는데, 얘는 보편성만 나타나니까 당연히 보편성이 강하겠지. 근데 보편성이 나타난다라는 선지가 나오면은 얘는 또 공통점입니다. 둘 다 보편성이 있으니까. 이 보편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5가지나 선지를 만들 수가 있어. 여러분 정리해 주셔야 되고, 4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 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가치가 들어가 있죠. 인간의 의지나 의도라는 가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치 함축적이 맞습니다. 답은 4번. 5번 볼게요. 니은 릴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은 사회문 현상과 달리 확률에 걸리는 사회문 현상이죠. 우리 자연현상은 확실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얘도 이제 기역부터 리을까지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자, 기역 땡땡시 경제 활성화 정책 발표는 사람이 발표한 거니까 사회문 현상이죠. 니은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도 사회문 현상. 디귿 마그마가 냉각과 응고에 따라 부피가 수축하는 거는 자연현상이죠. 리을 풍화와 침식을 받으면 수직 절벽이 발달해서 폭포가 형성되는 것은 자연현상이죠. 기역, 니은, 삼음, 디귿, 리을, 자연 이렇게 나왔고요. 1번 기역, 니은, 사회문 현상은 모두 가치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기역은 맞고요. 니은과 같은 현상은, 사회문 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개연성 맞네요. 답이 1번인가 보네. 디귿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은 사회문 현상과 달리, 봐봐, 특수성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죠? 특수성. 그럼 특수성 아까 어디 있었어? 특수성 사회문 현상만 있잖아. 자연현상이니까 아니죠? 리을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냐. 자, 얘도 그냥 나온 김에 제가 정리를 한 번쯤은 해드릴 거라서 진행을 할게요. 얘도 여기가 나와. 이거 보시면은 우리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강해요. 우리 인과관계라는 건 뭐냐면,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거든. 근데 우리 자연현상은 같은 원인이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타나. 예를 들면은 지진이 나면은 땅이 흔들리죠. 지진이 나는데 땅이 안 흔들리면 그 지진이 아니잖아. 비가 오면 땅이 젖죠. 그 다음에 심장이 멈추면 생명체가 사망에 이르죠. 이거는 같은 원인이면 100% 같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강한 거야. 근데 사회문화 현상도 인과관계가 나타나요. 근데 인과관계가 약해요. 근데 이 인과관계가 약한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특수성에서 나타나는 거거든. 이유가 뭐냐면,
정말 많이 듣는데 제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은택이, 그다음에 현빈이, 그다음에 민준이, 이렇게 하면 또 우리 경빈이 형이 또 좀 서운하죠. 지금 자기 얘기를 하나하나 팔짱 끼고 보고 있는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은택이를 한 대 때리고 현빈이를 한 대 때리고 민준이를 한 대 때렸어. 은택이는 이제 군인이라서 저를 똑같이 때렸어요. 현빈이는 이제 아가라서 이제 왜 때려요? 이러면서 울고, 민준이는 싸가지가 없어서 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때린 거는 사회문화상이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결과가 나온 거잖아. 이제 폭행이라는 원인을 제공해서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세 가지 결과가 나온 건데, 그럼 이제 보편적으로 반응이 어때? 다르죠. 반응이 부정적이잖아. 보편적으로 반응이 부정적이에요. 이건 이제 보편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 내가 이제 한 명만 더 때려볼게요. 경민이 형을 때렸어요. 좋아 죽죠. 지금 잘 얘기해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하게 거기 시원했는데 이러면서 더 두들겨 달래. 이거 이상하지 않아? 다 부정적인 반응이었는데 혼자 긍정적이잖아. 이게 무슨 성이야? 이게 특수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만 보고 원인을 예상하기가 조금 힘들어, 자연현상보다는. 왜냐면은 부정적인 반응이 있었네? 뭐 나쁜 짓을 했나 보지 라고 예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의 반응을 보면은 내가 부정적인 뭔가 원인을 제공했을 거라고 예상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얘는 인과관계가 좀 약해. 그래서 얘는 결과값만 보고도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어. 땅이 젖었네? 어제 비 왔나 보다. 땅이 흔들리네? 지금 지진 났나 보다. 딸 죽었네? 심장이 멈췄겠지. 근데 현빈이가 우네? 그럼 내가 왜 우는지를 예상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내가 때려가지고 현빈이가 운다. 이건 납득이 되죠. 원인과 결과가 나타나니까 인과관계는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결과값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대체로 부정적인 편이긴 한데 이상한 사람도 있죠. 이상한 사람. 그래서 인과관계가 나타나긴 하지만 그게 좀 약하다. 그래서 이제 요걸로 또 나오는 게, 인과관계가 나타나냐라는 소리가 있거든. 그거는 공통점이에요. 강하든 약하든 어쨌든 나타나잖아. 공통점이다. 다시 디귿으로 오시면은, 릴로 오시면은 인간관계가 불명확하냐, 인간관계가 약하다는 거죠. 이건 사회문 현상이죠. 릴은 자연현상이니까 더릴 수가 없었고 답은 1번 하시면 됩니다. 여기 3번은 수능이 안 나와요. 3번 수능이 안 나와. 우리 요 1단원은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1단원이 이렇게 나오면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100만원씩 드릴게요. 1단원 절대 이렇게 안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자, A의 사례 보시면은 땡땡국의 작은 도시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도서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해 각국의 아동도서 출판사들과 출판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얘는 사회문화현상이죠. B의 사례에 북극과 남극에 가까운 지역에서 나타나는 오로라는 태양 풍경에 날라온 대전 입자가 지구의 대기와 공기 분자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빛이다. 얘는 자연현상이죠. 그러면은 지금 갑이랑 을이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뭐라고 했고, 그걸 채점을 하셔야 되는데, 몰가치적인 거는 몰은 없다라는 뜻이죠. 없다. 가치가 없다. 그럼 얘는 자연현상이죠. 틀렸지. 그 다음에 당위적인 규범. 당위라는 거는 사전
사전적 정의는 마땅히 그러하다라고 나와 있거든. 마땅히 그러하다. 이거는 약간 사회의 요구가 들어간 행동이냐라는 거야.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둑질을 하면 안 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친구를 때리면 안 되고, 이런 게 마땅히 그런 거죠.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요구들이 반영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하는 거는 사회적 현상이죠. 지금 둘 다 틀렸잖아. 틀렸죠? 틀렸죠? 근데 2점이래. 두 개는 맞아야 되니까 우리 가에는 사회적 현상이 들어오셔야 되고 나에는 자연현상이 들어오셔야 되고 그리고와 그다음에 자 보편성의 특수성이 공존하는 거는 사회적 현상이죠. 얘는 맞았죠. 그다음에 인간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 그대로 존재하는 건 존재 법칙이니까 얘는 자연현상이죠. 얘는 맞았죠. 얘는 3점이잖아. 그러면은 다랑 나 중에 하나는 틀려야 되고 하나는 맞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1번 A는 사용현상은 가치합 추정이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응? A랑 B가 사용현상 자연현상은 여기서 끝났어요. 이걸 왜 갖고 온 거야? 답 1번인데 이렇게 될 거면은 뭐 4번이나 5번에서 답이 나와야지. 이거 걔 똥개 훈련을 시킨 거죠. 2번 B는 자연현상은 필연성의 원리를 따르고요. 3번 B는 경험적 자료가 또 나왔네. 여기 아까 무슨 뜻이라고? 무슨 뜻이야? 기억이 안 나요? 실제 존재하는 자료라고. 얘는 공통점이고요. 달리가 틀렸습니다. 4번 우리 가에는 사회문화현상의 특징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인과관계가 명확한 거는 자연현상이잖아. 틀렸고요. 나에는 확률의 원리, 확률의 원리는 사회문화현상이죠. 그래서 둘 다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나왔고요. 5번 바의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 여기 지금 자연현상이잖아. 여기 자연현상이 들어오면 틀렸으니까 이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라에도 자연현상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건 사회문화현상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네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으로 넘어갈게. 요건 이런 게 나오죠. 이제 기억부터 디귿까지는 얘는 찾아봅시다. 지렁이는 유기물과 흙을 먹고 분해하여 분변으로 배출합니다. 이 자연현상이죠. 니은 지렁이 분변을 활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들어 비료로 사용하는 것은 사용현상이고요. 디귿 화학 비료는 인질소 칼륨을 주 성분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합성한 거래. 합성. 이거 사람이 합성한 거죠. 그래서 사용현상이지. 기억.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명확하죠. 불을 없애주셔야 돼요. 니은과 같은 현상은 사용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개입되어 나타납니다. 맞고요. 디귿과 같은 현상은 사용현상은 니은과 달리가 틀렸지. 지금 디귿과 니은은 같은 현상이에요. 달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기도 하고 경험적 자료는 자연현상과 사용현상의 공통점이기 때문에 어쨌든 답이 될 수가 없네요. 여러분은 틀린 선지고요.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5번부터는 사용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거든. 우리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관점이 두 가지죠.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 근데 이 거시적 관점에서 기능론과 갈등론이 나오는 거고 미시적 관점에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좀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는 걸 제가 설명했고요. 거시적 관점은 사회 체계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 사회 체계에 관심 있는 게 거시적 관점이고, 얘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재작년 국평.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수행평가형 문제가 나오면은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첫 번째
문제풀이 방식이 정해져 있어. 첫 번째, 질문에 따라서 일단 구분을 해. 얘는 지금 A를 뭐라고 봤는지, 얘는 A랑 C를 뭐라고 봤는지 일단 구분을 해주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가정하는 게 아니야. 질문과 유사하게 가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뭔 소리인지 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채점을 하시면 돼요. 뭔 소리냐고 볼게. 자, A는 집의 집단과 B의 집단 간 갈등이 원동력이라고 보는가? 우리 얘는 지금 A가 갈등론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하라고. 두 번째, A씨는 B와 달리 개인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회 구조를 중시한대. 그럼 얘는 A랑 C가 거시적 관점이고 B가 상상론이라고 본 거잖아. 그죠? 그죠? 그러면은 두 번째, 가정을 하셔야 되는데 얘랑 최대한 비슷하게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A가 갈등론이고 A랑 C가 거시니까 A가 갈등론이고 B가 상상론이고 C가 기능론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 채점 한번 해볼게. 채점하시면은 A가 갈등론인데 아니오라고 그랬죠? 얘는 틀렸고 A씨는 거시고 B는 상상론이니까 맞죠? 얘는 맞고. 그럼 일단 첫 번째 답변과 두 번째 답변은 답변이 정해졌어. 얘는 아니오가 틀렸으니까 얘도 틀렸겠죠? 그럼 얘가 답이죠. 그 다음에 얘가 틀리고 얘가 맞겠죠? 그럼 얘는 2점이니까 이렇게 두 개가 맞아야 되고, 그럼 얘는 답이 아니오니까 얘가 틀렸잖아. 그럼 좆됐죠. 뭐가 좆된 거야? 얘는 3점이어야 되는데 시험 1점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틀린 거지. 응? 이제 다시 가정을 할 건데 A, C가 거시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B가 상상론인 걸 그냥 그대로 두고 A를 기능론, B를 상상론, C를 갈등론이라고 그냥 다시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A가 갈등론이라고 봤는데 A가 기능론이 아니래. 그럼 맞았죠. 그 다음에 A, C는 거시, B는 미시. 맞죠? 그러면은 얘는 맞고 얘는 틀리고 얘는 틀리고 얘는 맞고. 그러면은 얘가 3점이 되려면 요거 두 개가 맞아야 되고, 그럼 얘도 맞고 얘는 틀리고 얘는 맞고 얘는 틀리고. 그러면 3점, 2점, 3점이 나왔네. 그럼 얘가 정답이에요. 확정하시면 됩니다. 채점하시면은 이제 뭔가가 좀 확정이 돼요. 1번 A는 기능론은 변동을 지향한다고 보는 거는 갈등론이죠. 기능론은 변동을 싫어하죠. 2번 B는 상상론은 사회제도의 상호 의존관계에 주목하는 건 기능론이에요. 3번 상황 정의는 우리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키워드였죠. C는 갈등론이니까 틀렸고요. 우리 가에는 틀린 내용이 들어오셔야 돼요. 틀린 내용. 정답이 아니오니까. B는 상상론은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가? 요거는 옳은 답변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5번 나에는 정답이 얘니까 옳은 답변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A는 기능론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비판을 받는가? 맞죠? 들어갈 수 있네요. 답은 5번. 괜찮죠? 괜찮아요. 이 정도로 나오면 3점인 거야. 3점이잖아. 그죠? 그래서 5번부터 보는데 이거는 제가 정말 비싼 팁이라서 잘 안 드리는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갈등론이랑 상상론은 잘 찾아. 근데 기능론을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제가 기능론 찾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정말 비싼 팁이에요. 안 들으면 손해. 첫 번째는 사회의 안정이나 균형이나 사회 통합이나 조화를 주장한다 하면 기능론이야. 요거는 별로 비싼 팁은 아니에요. 이거는 10,000원짜리. 얘가 정말 비싼 팁인데, 우리 기능론은 사회에 일부분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갈등론은 사회가 다 모순이고 다 불평등하다고 보는 거야. 근데 기능론은 사회 체계의 일부, 예를 들면은 가정이 문제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막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는 각자 가정에서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렇다. 아니면은 학교가 문제다. 학교가 사회 전반 아니잖아. 극히 일부분의 문제를 제기하면은 기능론이야. 정말 꿀팁. 5번 볼게요.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가불의 관점. 최근 신혼부부들의 출산 기피 현상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왜 발생하는지 원인에 대해 말씀해보세요. 가불 보시면은 사회 구성원 각자가 주관적으로 선택한 결과고 자신이 처한 사연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부여 밑줄. 의미부여는 우리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키워드예요. 알아두시고 저는 이거 봐봐.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거는 사회 일부의 문제잖아. 사회 일부의 문제.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잘못됐다. 제도.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얘는 기능론이에요. 1번 사회통합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갈등론이라서 답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사회유기체. 이게 계속 중요한 건데 지금 몇 분째 찍고 있어? 42분. 여기 사회유기체설, 여기 정말 중요해요. 기능론에서 사회유기체설이 왜 나오냐면은 첫 번째, 여기 유기체의 특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생명과학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 유기체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항상성이거든. 항상성은 항상 같은 성질을 유지하는 속성이란 말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경민이 형은 유기체죠. 이 사회가 변하는 모습과 경민이 형이 변하는 모습이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은지 얘기해 줄게. 자, 경민이 형이 있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존재. 사회도 있죠. 사회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 경민이 형이 디스크가 터졌거든요. 디스크가 터진 건 병이죠, 병. 경민이 형이 병이 걸린 거야. 사회도 있는데 우리 사회에 가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냥 잘 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사회 변동이잖아. 그래서 기능으로는 요거를 병리적 현상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병은 이 병이랑 똑같은 질병 병자를 써요. 이렇게 되고 근데 경민이 형의 디스크가 터지면은 평생 그냥 디스크 환자야? 막 약 먹고 치료받고 뭐 수술하면은 다시 회복하잖아.
우리 사회도 사회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평생 우리 사회는 문제 덩어리야. 언젠가는 균형을 되찾죠. 그러면은 경민형이 살다가 아프다가 다시 건강해지는 요것과 사회가 있다가 사회 문제가 생겼다가 다시 균형을 회복하는 요 과정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사회 유기체설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유기체는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 경민형의 신체를 좀 살펴볼게요. 경민형 눈 있죠? 코도 있죠? 그 다음에 심장도 있죠? 간도 있죠? 폐도 있죠? 이런 게 있잖아. 근데 경민이 형의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경민이 형의 폐만 이렇게 달라졌어. 이게 존재 의미가 있어? 얘는 경민이 형 그 몸속에서 이제 호흡을 잘 담당하고 찌꺼기를 잘 걸러내고 그럴 때 존재 의미가 있는 거잖아. 응? 형한테 심장은 되게 중요하죠. 근데 형은 없어. 심장만 있어. 막 손이어서 경민이 형 심장이 막 쿵쾅쿵쾅 뛰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각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각자 고유한 기능을 잘 수행할 때 경민형이 건강한 것과,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것도 정말 다양하죠. 뭐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도 있고, 경제를 담당하는 뭐 기관도 있고, 뭐 법을 담당하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뭐 교통을 담당하는 기능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을 해야지만 그 국가나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거잖아. 그죠? 갑자기 우리가 법원을 없애겠대. 엄청난 혼란에 빠지겠죠. 이건 똑같은 거야. 다 각자가 가진 기능을 잘 수행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경민이 형은 담배를 많이 피잖아. 응? 그래서 폐암이 걸려서 할게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겠죠. 갑자기 법원을 없애면은 우리 사회가 혼란에 빠지겠죠. 어때? 되게 유사하지 않아? 그래서 유기체의 모습과 사회의 모습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사회 유기체설과 관련이 깊은 게 기능론인 거야. 갑의 관점은 상상론이니까 틀렸고요. 3번 갑의 관점은 인간이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라고 전제합니다. 다음 3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4번 을의 관점은 상징을 매개로 한 상호작용론, 상상론이죠. 갑의 특징이고요. 5번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사회문화를 설명하는 것은 기능론과 갈등론, 상상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6번 넘어갈게요. 자, A, B, C 중에 하나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건 항상 교사의 평가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지금 교사가 갑만 옳대요. 한번 볼게. C는 집단 간 갈등의 원동력이에요. C가 갈등론인 거는 얘는 맞는 거죠. 근데 을은 A는 상호 의존적 관계. 상호 의존 아까 했죠. 기능론이죠. 근데 얘는 A가 기능론이라 그랬는데 이거 틀린 거잖아. 그럼 됐네요. 얘는 지금 A가 기능론이 아닌데 갈등론도 될 수 없으니까 A가 상상론인 거고, B가 기능론인 거고 C가 갈등론이죠. 그 다음에 얘는 B는이라고 나왔으니까 가에는 기능론에 해당하는 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1번 A는 상상론이 아니라 기능론이 사회유기체설에서 설명하죠. 1번 틀렸고요. 2번 사회 규범이나 제도가 계급을 재생산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죠. B가 아니라 C고요. 사회가 본질적으로 균형, 아까 균형 나오면 뭐라 그랬어? 기능론이라 그랬죠. C가 아니라 B고요. B, C는 A와 달리 사회 구조적 측면, 요즘 거시적 관점인데 기능론과 갈등론이 거시적 측면이니까 답은 4번이네요. 5번 가의 기능론은 들어올 수가 없는데 사회 각 부분의 기능과 역할은 사회 전체의 합의를 통해
기능론은 항상 사회 전체 합이야. 갈등론은 특정 집단의 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특정 집단은 기득권. 요거는 이제 기능론에 관한 설명이니까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갈 수 있다 그랬네요. 틀렸죠? 다음에 4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7번으로 넘어갈게.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발생하는 거냐면 인간의 행동은 특정한 가치와 목적이 포함된 인식에 근거하므로 주관적인 거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 그 행동을 하게 된 이유 그 상에 대한 가치나 목적을 두고 있는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다가 형용패 좀 치세요. 상황정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정말 중요한 키워드야. 누군가가 그 상황에 대해서 각자가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거는 사회구조보다 개인에 주목하는 거잖아. 이 시적 관점이 상상론에 해당하고요. 1번 대립과 갈등의 장애라고 보는 건 갈등론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 안정과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간과하는 건 기능론. 사회구조에 존재하는 지배와 피지배, 지배와 피지배 이렇게 나누는 거는 또 갈등론밖에 없어요. 이것도 정말 꿀팁인데 이렇게 사회를 지배 집단, 피지배 집단, 지배 계급과 기득권과 그다음에 기득권이 아닌 계급 이렇게 나누는 거는 갈등론밖에 없어. 이건 갈등론이죠. 4번 기존 권력 관계의 유지에 기여하는 거. 이거 이제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기능론이죠. 5번 개인행위가 사회 구조나 제도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이 거시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거죠. 상상론을. 다음 5번이네요. 넘어갑시다. 8번 사회적 희소가치의 분배 기준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 여기 밑줄 쳐볼게요. 사회 구성원 모두의 합의. 이거 기능론이죠. A가 얘라고 했으니까 A가 기능론. 나머지 하나는 갈등론이에요. 여기 나에는 갈등론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오셔야 되고 1번 지배와 피지배. 이거 아까 갈등론이라고 했죠? 틀렸고요. 2번 상징을 통한 상호작용은 어이구 갑자기요. 상상론이죠. 3번 가해 집단 간 갈등이 사회변동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는가. 이거 갈등론이잖아. 그러면은 기능론은 아니오라 그러고 갈등론이 얘라 그러겠죠. 틀렸고요. 4번 개인의 특성보다 사회 구조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가. 요거는 거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둘 다 얘라고 대답해야 돼요. 얘이다. 맞네요. 다음 4번이고요. 나에는 갈등론의 특징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상호 의존적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건 기능론이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9번 이게 지금 ABC를 다 찾으셔야 되는데 타입분석을 만들어가는 개인의 능동성에 주목하는가. 요거는 상징적 상호작용의 특징이죠. A와 C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A와 C 둘 중에 하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가. 요거는 기능론이죠. 요거에 대한 응답은 A의 응답은 B, C와 달리 그래서 A가 지금 기능론으로 정해진 거고 그래서 나머지 C가 상상론인 거네. 그럼 됐네요. A가 기능론, B가 갈등론, C가 상상론이고 A의 응답은 예입니다. 1번은 틀렸고요. 기억. 니은 A는 기능론은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 논리로 활용해서 비판을 받습니다. 3번 디귿 B는 갈등론은 집단 간 갈등이 사회운동의 원동력을 보는 거는 갈등론밖에 없어요. 맞고요. 리을 C는 상상론은 사회운동에 대한 상황 맥락적 이해를 중시하네요. 답은 5번. 마지막 10번이죠. ABC를 찾아주시면 되는데 사회 집단이 분화하면 권력 관계
이게 권력 분화가 일어나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을 밑줄 쳐봐. 지배, 뭐 지배, 피지배, 피지배 나왔죠? 요거 내용 모르셔도 갈등론이에요. B. 사회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은 사회 속의 한 부분으로서 각기 다른 기능 그리고 그 기능을 수행한대. 그래서 안정과 질서. 이거 아까 내가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기능론이죠. C는 안 읽어도 상상론이에요. 그래서 의미 부여 이런 거 강조하는 게 상상론. 1번 보시면은 사회가 본질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거는 기능론이죠. 틀렸고요.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건 갈등론. 개인의 행위가 사회 구조와 제도에 의해 결정되는 점에 주목하는 것은 거시적 관점인데 우리 C는 미시적 관점이죠. 틀렸고요. 4번 갈등론은 사회에 내재한 갈등 구조가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봅니다. 4번이네요. 5번 B는 개개인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분을 보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기 때문에 C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을 수가 없었네요. 아이고 힘들어라. 우리 1강인데 조금 헤비했죠. 내용이 좀 많았는데 잘 정리하시고 2단원이 좀 어려워요. 사회문화상의 연구 방법은 우리 항상 킬러로 나오는 단원인데 수능 완성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더라고. 한번 풀어보시고